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안 3층 석탑은 동쪽 석탑은 높이 3.76m, 서쪽의 석탑은 4.25m로 함께 보물 제29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도안 경내 안에 언덕배기에는 서가모니의 시사로 깨달음에 이른 아라한들을 모신 나한전도 있어요. 나한전 있는 사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어디지? 마곡사. 제가 이제 나한전 그 가본 중에서는 이제 저는 마곡사가 원찰이고, 마곡사만 진짜로 몇백 번을 갔죠. 공주교대 다니면서도 가고. 마곡사 가면은 영산전을 꼭 들려요. 거기 가면 이제 나한님들이 오셔져 있죠. 수도안 경내 아래는 언덕백이 있고, 나한전에는 16나한이 보통 있고, 16나한 중에 으뜸이 어디죠? 마하사. 연제구 마하사. 부산시 연제구 마하사. 꼭 들으세요. 경허선사를 생불로 만들어준 거기가 마하사예요. 유명한 얘기가 많이 있죠. 나아님은 팥죽을 먹고 싶어가지고 팥죽을 했는데 그 동자가 불씨를 꺼트려가지고 팥죽을 못 주니까 나한이 내려가가지고 동네 가서 그거 먹고 가지고 뻘겋게 돼 있고, 이런 신기한 얘기가 많고, 또 경허선사가 그 연제구 금년산, 그 산이 금년산이에요. 금년산이 그러니까 금연꽃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모습이. 근데 가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금년산을 가시는데 취해가지고 산속에서 쓰러져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대중들이 잠을 자는데, 스님 기다리다가 하나 잠을 자는데 똑같은 꿈을 꾸죠. 그래서 스님 모시러 가자고 해가지고 횃불 들고 가서 산속에는 나한님의 저기로 지시로 가서 찾아오는 그런 신이한 일인데, 경허선사가 생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막 그 소문이 난 게 경허선사는 나한님 때문에 그 16나. 근데 저도 16난 모셔다가 설정스님 쫓겨나지 않게 하라고 16난 16개 병풍을 해놔도 결국은 내려오셨어요. 여기도 계시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속터져. 나한전에는 보통 16명의 보통 사람을 모셔한다는 아라한들이 모셔져 있죠. 아라한은 뭐예요? 나한은 성문, 영각, 보살, 불, 이 중에서 이 아라한은 뭐예요? 부처되기 직전이 나한님들이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고 수도에서 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야만이, 인간으로 태어난 걸 슬퍼하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나야만이 부처에 가는 거예요. 중생, 축생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인간몸 받았을 때에 꼭 부처의 경지를 이루라, 이런 얘기죠. 예. 그 깨달음을 잃은 사람들을 존경하기 위해서 지은 정각이 나한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은 그거에 아직 부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한이 요사비사를 잘하죠. 그죠? 나한이 전부 다 일을 저지르는 게 나한이에요. 그 옛날 도성국사는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불령산에 올랐어요. 바위투성이 계곡을 지나 여러 동산을 오르내려다가 문득 범상치 않은 야라산 기운을 감지했죠.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길 조식경이 지난 다음 다시 등산을 넘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탁 튀었어요. 휘양철랄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그래서 불령산이지. 아무나 불령산을 주겠습니까? 바로 저곳이구나. 저곳에다가 뭐를 짓자. 철을 짓자. 도선은 한눈에 길짐을 알아챘다. 그것은 도성국서가 꿈에서 찾아 헤맸던 명당이었더라, 이러니까 불령산이야. 도선은 어린애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해서 수도산이라거나 부르는 불령산이 1360m니까 8분 능선 위치에 가닥은 수도인이 도를 당다는 최상의 장소. 아래가 탁 되고 전망이 좋은 그런. 근데 하기야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 억불수녀를 한 덕분에 우리의 산들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절이나 이런 포교당들이 이 도심에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왕조가 억불수녀를 하는 바람에 정말 산속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산속에 명당이 많은 걸 지금도 우리나라의 산들마다, 명당의 산들마다 다모가 있어요. 절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정도전을 미워하려는데 정도전이 불시자변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안 미워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유언이 나는 정씨랑 저는 인연이 많대요. 정씨가 나를 해를 끼치던 그 득을 주던 간에 어쨌든 우리는 정씨랑 인연이 많대. 그러고 보니 정가가 그냥 정가가. 그래서 제가 정가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을 정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안 정도전을 거시기 했죠. 그냥 이거 불시자변이 뭐여 이 인간이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다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이 고마운 은인이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하기로. 그래서 이 풍수의 밝은 토선은 이 높은 곳에서 천하명당을 찾아냈던 것이다. 배가 고파요. 경어도 이곳에서 춤을 췄어요. 우리 경어선사도 불령산 수도하에서 춤을 춰요. 토선이 그랬듯이 대적강전 앞에 이르러 등을 돌렸다. 접접한 산 너머로 희미하게 가야산 상황봉이 보였더라. 불가에서는 그 봉우리를 연화봉이라고 부르는데 주변을 살피자 대적강전과 약강전 앞에 각각 일기에 통일신라 3층 석탑이 우뚝 누가 세웠다 그랬죠? 도성국사가 아까 세웠다 그랬잖아요. 배틀이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창주 도성국사비와 석등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그 봉우리를 아까 말했지만 연화봉이라고 하는데 그 가야산 상황봉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거는 가야산이 보였다는 거는 해인사겠지 뭐 해인사 가야산이지 그 서산 가야산은 아니겠죠. 배고파요. 손을 그냥 아주 세 손가락에 다가라고. 도성국사는 청암사를 창건한대요. 청암사 수도암. 수도처에서 이 수도암 틀을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 그래서 얼마 동안 춤을 춰? 7일 동안 춤을 춰. 거기가 어디죠? 그 윤피람이 어디예요? 윤피람이 말은 사불산 윤피람인데 윤피람에서 그 삼성인이 오죠. 그죠? 누구? 의상대사, 원효대사, 그 다음에 이거 윤필 이렇게. 근데 윤필은 의상대사의 사촌이었다가죠. 놀러 왔다가 머리 깎어요. 그래서 서울에 삼성함이 있죠. 그 삼성함이 그거예요. 옛날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세상은 이게 뭐야 그냥 부인이 남편 죽이려고 약을 타지를 않나. 미친 세상. 눈만 오면 아니 경어선사 하는데도 와서 뭐를 사기치려고 하면 스님들이 이 수도암틀을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해 7일 동안 춤을 췄으니 순인조 27년 1649년 벽암선사 알죠? 벽암 경어선사의 스승이에요. 법맥이에요. 법맥. 벽암선사가 중흥하였고 1894년 동학농민 운동 얘기만 나오면 1894년에도 암자의 일부가 소실된 것을 거기까지 스며들었답니다. 동학군들이 이제 거기가 그 근거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절에서 내준 거야. 일부가 소실된 것을 6년 후에 광무 4년 1900년 포흥선사가 다시 중수를 했더라. 이렇게 예경하는 영명당과 불령을 오는 도중에서 세수의 시를 읽고서야 수도암에 도착했어요. 세수암에 도착해 보니까 해가 뉘었네요. 가다시다 해가지고 로중고 해가지고 시를 짓고 왔어요.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꼴깍 넘어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붉게 문든 석양에 햇님만이 넘어가다가 말고 다시 고개를 살짝 들어서 아이고 우리 경화스님 오셨습니까? 라고 불을 비춰주죠. 살짝 들어 배시시 웃었더라. 늙은 노선 경화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으니 누가? 석양이 불이 해가 그냥 꼬까닥 져버리면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경화선사 보고 흔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 이후 경화선사가 이곳 수도암에 조실이 되어서 선을 지도하고 1903년에는 사불산 윤필암에서 추석하면서 거기서 하한 거 해제까지 하고 끝나시는 게 저 사진이에요. 하한 거 해제까지. 그러니까 경화선사하고도 인연이 엄청 많은 곳이죠. 1903년 마지막 하한 거 조실을 끝으로 나오네. 모든 공식적인 직함을 버리고 산수가 써들어 영원히 잠수 탔더라 이런 얘기예요. 슬픈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49장 공림사에서 서글프다. 여러분 공림사 가보셨어요? 공림사. 나경산 공림사예요. 그림자가 떨어진답니다. 그림자가 비치는데 옛날 중국과 연연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누구를 뭘 찾으러 왔는데 그다 영상을 보고 와요. 그러니까 공림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절이죠. 근데 경허선사가 경허사와 공림사와 관계가 깊은 것은 경허사는 공림사만 오면 아니 거기 앉아서 그 혼자 하소연을 해요. 서글프다.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그만큼 편안하셨나 봐. 근데 제가 그 선사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또 막 뚝딱뚝딱 뭘 만들고 있어.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걸 나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 확장 안 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아. 절에가 텅텅 비어 있는데 뭐 들라고 자꾸 만들어. 돈 들이고 자연 훼손하고 옛날에 저기가 없어져. 전기가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또 막 공사를 한다고 막 쫙 뭐를 깔아놨었냐. 우리 찌푸려졌어. 그래서 올라가서 나는 뭐를 보러 갔냐면 경허선사가 그 앉으셔서 하소연했던 그 자리를 찾으려고 올라갔어요. 찾기는 찾았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우리 같이 간 그 저기들은 뭐 도반들이나 뭐 우리 그 저기들은 막 난리야 난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러 다니라고. 근데 나는 거기 경허서 앉았던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봤는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서글프구나. 이곳 괴산군 나경산 공림산은 풍광이 아름다워 경허가 호수에서 20년간 머무는 동안에 가장 많이 자주 찾았던 곳들, 자주 방문한 곳이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에 나경산 공림산은 천년고찰이에요. 거기가. 근데 왜 뜯어 고치냐고. 뜯지 말라고. 그냥 해. 어떻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있는 거 건드리지 말자. 보수하고. 절마다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뭐 절에 뭐 갈 곳이 없어서 넓히나요? 왜 넓혀? 도인이 있어야지. 도인. 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맨 돈 모아지. 절에 돈이 제일 많지. 일반인이 무슨 돈이 있어. 거진데. 이 시를 읽고 있는 이때는 경허선사가 이 시를 읽고 있는 이때는 그 1898년 이후에요. 전봉준도 가고 다 모든 것에 아사세 갱하이 한 다음에 어디 부석사에 가서 어린 용들 가리키다가 오성월 주지스님이 그 조선 최초의 선원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경허선사를 조실로 모시면서 가서 이곳저곳을 선방을 막 다녀요. 개설해주고. 근데 그래도 경허선사 혼자 내가 그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이 공림사였어요. 혼자 와 계세요. 항상. 틈나시면. 경화가 1898년 호소를 떠나 영원하면서 선봉을 크게 진작시키던 시기예요. 근데 왜 고민하느냐. 나는 어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셔. 나는 어찌 해야 할까. 떠나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점점 떠나야 되게 하게끔 막 영주삼이 살인사건에다가 막 그 3인방이 막 몰아내고 고발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떠났지. 사실은 이 공림사에 와서도 떠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 말했잖아요. 그 어디 해미읍성을 내가 카필레상이라고 하잖아요. 법계장음 들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중준으로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기어 입고 옷을 또 기어 입고 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떠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림사에 오셔서 혼자 고민을 하시는 곳이 이 공림사예요. 그 당시 경호는 영원하면서 선풍을 크게 일으키고 여러 가지 술사를 진행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생불로까지 추앙받으면서도 자신의 걸림없는 무행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마군이다 마정으로 비난을 받았던 시로.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을 쓸 때는 전봉준이 안 나타났을 때예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전봉준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뭔가 술을 먹은 이유도 몰랐죠. 피부병이 그렇게 심해져 갖고 피부병 고치려고 가가지고 닭똥집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또 전봉준이 죽고 이렇게 해서 마정으로 몰리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만 알았지. 전봉준이 그 밑에 끼어 있다는 거는 이 시를 지금 해석할 당시에는 모르는 거야. 얘가. 그러나 경화가 술로서 괴로움을 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지금 자신들이 일본 놈들에게 역적으로 불려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사논문 쓸 때는 전봉준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마종이라고 하니까 근데 경사는 왜 술을 이렇게 마셨지? 라고만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봉준이 2017년에 드러나면서 역적으로 몰리니까 그게 두렵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호선사가 역적으로 잡히면 그 주변은 다 잡혀. 싹쓸이죠. 하다못해 남전당 한교까지 싹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나 혼자 가자라고 해서 가게 된 거라 엄청난 그 고민을 하셔서 그 하는 곳이 이 공림사에 오셔 그래. 언제나 걱정은 주변의 가족들을 생각해. 숨어 지내야겠지만 자신이 조선의 새 선장으로서 불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조선의 대선사를 종장으로 휘둘러야 되는데 종장 만들려고 그냥 많은 그 선지식들을 배출하고 싶었죠. 지난 300년 동안 잠들어 쓰러져가는 조선 선불교를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경화의 의지는 불타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름이 자꾸 드러나기를 싫어하는데 자꾸 이름이 드러나요. 그리고 경호선사가 개판으로 막 파랗고로 행동하면 그게 더 막 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더 막 생불이라고 그러고 난리가 치고 막 경호선사 괴로웠을 것 같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졌어요. 왜? 뒤쫓으니까. 그냥 제발 나 좀 알아보지 말라. 있잖아요. 산총이나 어촌이나 내가 숨을 곳이 없으려마는 숨으면 숨을수록 이름이 더 드러나서 그게 괴롭다라고.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그래. 마하사야. 어? 아까 부산시 연제구 금년산 마하사인데 거기 가서 생불이 되고 보니까 가는 사람 다 생불로 추앙하니까 괴로운 거죠. 나는 역적이다. 나는 역적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역적이 돼버렸어. 이러한 경화의 슬픔도 모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의지를 불나게는 대중에게 서글픔을 느끼는 감회를 진솔하게 얻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대놓고 누구에게 말씀할 수도 없어요. 벙어리 된 가슴이라더니 그래서 공림사를 방문하면 낙영산 깊은 굴짜기 아래 너럭바위에서 앉아가지고 그 너럭바위가 있어요. 앉아서 거기를 내려봐. 추연이는 뭐예요? 아주 초라하게 홀로 앉아. 할 일 없이 계속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보내며 거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서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시를 또 하나 쓰시죠. 앉으시면 시는 써야지. 경서사가 시라도 안 쓰셨으면 복장이 무너져서 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로라도 풀어내야지. 시로라도 나는 요즘에 산보하면서 풀어내요. 왼발로 산보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보하면서 풀고 돌아와서 또 일하고 마음 정리하고 어쨌든 그 무신경계에 들고 싶은 그 한 생각뿐이라 모든 거를 내려놓고 싶고 모든 거에 끌리고 싶잖아요. 공림의 만첩산에 도달하니 여기서 만첩산이라고 하는 거는 공림산은 공림산이에요. 만첩산이 아니에요. 만첩산이라고 한 이유는 만첩으로 첩첩이 있더라. 해인사도 말했죠. 국왕로 앞에 앉으니까 첩첩이 만첩이 있더라. 이게 그 소리예요. 굉장히 우를 창창한 곳에 있다라는 만첩산. 산이 만 개나 겹쳐 있더라는 첩자예요. 중첩될 첩자예요. 그래서 공림의 만첩산에 도달하니 이 절경을 보니까 인간 세상이 아니로구나. 무슨 세상? 신선 세상이겠지. 경호선사가 뭐 알아봐야 신세밖에 더 있어요. 경호선사는 모든 게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냥 간단됐어요. 그냥 자연만 갖다 들이대면 이 세상 모든 걸 잊어요? 잊어요. 경호는 심란했던 마음이 공림산의 풍광을 보자 소리치듯 외쳐. 경호는 자신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는 어찌할 거나라고 참으로 괴롭구나 이렇게 머리를 초아려 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냥 살다가 답이 나오지 않아. 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시한수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시 나와? 시 나오면 좋겠다. 오냐 나온다. 공림사. 이 공림사라는 한문을 보면은 공한 공자잖아요. 림. 대중절이다 이런 얘기요. 대중절이다. 원래부터 천년고찰. 공적인 자리야 여기는. 그래서 경호선사가 공적인 일 때문에 사적인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전봉준이라는 이 동학농민의 거사를 일으켜놨으니 그래도 경사가 말하잖아요. 국가적 역사적 사건으로 남을 거다. 개인적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응? 국가적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초창이라고 하잖아요. 초창. 마음에 서글프고 분한 생각을 초창이라는데 경사가 시 속에 초창이 10번은 등장해요. 이거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국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거를 초창이라고 그래요. 쓰잘데없는 말 그대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나도 지금 그 초창이거든요. 국가가 나를 괴롭혀요. 왜 괴롭힐까? 아니 뭐 종부세고도 모르고 사람을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놔요. 국가가. 개인적인 그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화선사도 이 초창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럼 나도 초창이네. 뭔가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 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국가적 사건 때문에 힘들거든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경화선사의 그 심정이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경화선사가 피부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데 저도 피부병 그래서 이해가 빨라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를. 행도 공린 만첩산이요 상방 기시 별인간이로다. 옥봉 증리 청남하니 코전 향심 백이라니로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7원? 7원 절구로 끝나? 아니지? 7원 유르시에 하나 또 있어요. 행도 공림 만첩산. 행, 단일행. 경화선사는 이 행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저는 옛날에 경화선사 이거 진짜 초짜지 그 박사 논문 쓸 때는 뭐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단일행이나 이런 거에. 근데 경화선사가 전봉주 나타나면서 내가 다시 뒤집어 엎어서 시를 다시 보면서 굉장히 민감해졌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로 가는 거를 다 행이라고 그래요. 경화선사가 자기가 뭔가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갈 때 행이라고 해요. 도달했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행장이라고 하잖아요. 경화선사가. 내가 행장은 남학신 한 컬레 지팡이와 집신뿐이다 이 말이야. 지팡이와 집신이 내 행장의 전부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 경화선사가 이 행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폼생폼사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목적이 있고 반드시 의미가 있고 반드시 그거를 세우고 가요. 그래서 경화선사의 어떻게 보면 사적인 생활은 없었던 것 같아. 불쌍하지. 어쩌다 보니까 행도 내가 도달해도 보니 왜 도달했죠? 뭐 지금 생각을 해야 돼. 공림산에 도달하고 보니까 만첩산이 앞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첩첩이 산이 만 개가 도달했어요. 공림의 만첩산에 도달하니 상방 기시 별인간이로구나. 여기서 상방은 높은 자리를 상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상방이 방장실을 상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방장실이나 조실방을 상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곳, 그 절에서 가장 높은 장소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상방을 방장실 또는 조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는 지금 이 산의 맨 꼭대기를 자기 자신이 지금 상방이라고 하고 있죠. 왜 그럴까? 내가 조실이다 이 말이야. 이 자존감, 자부심 어마어마해요. 내가 상방이 이곳에 와보니까 뭐야? 이것이 바로 벼르천지 비인간이라 들었죠? 벼르천지 비인간이다. 이건 인간 세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상방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경화선사의 지금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더라? 조실 때문에 왔고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경화선사죠.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자부심도 무지하게 셌어요. 자존감도 세시고 긍지죠. 이 지자는 여기서는 다만지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기신지 어쩌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만. 내가 상방해로서 여기에 다만 와보니까 벼르천지 비인간이더라 이런 얘기죠. 다만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러 오려고 온 게 아니고 볼일 보러 왔다 이런 얘기예요. 상방으로서 내가 여기 다만 와봤더니 어마어마한 벼르천지 비인간이 보이더라라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지자예요. 다만지. 다만지 아시죠? 귀신, 땅귀신 기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거 다만지. 다만지도 경어선사가 좋아해 아니에요. 지저시게 할 때 다만지를 꼭 쓰세요. 분명한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이 경어선사가 다만지를 써요. 지저시게 다만 이것이 지저시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상방으로서 내가 여기 왔고 할 일 없이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는 또 상방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가장 산에서 제일 높은 곳. 옥봉 청리 청남하로다. 옥봉.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옥봉이라고 했겠습니까? 층립. 층층층층에서 서 있는데 청남하. 이 람자는 뭐냐면요. 그 풍경, 얽혀있는 기운, 서려있는 기운. 그러니까 푸르게 산해로 기운이 쫙 어려있는 기운을 람이라고 그래요. 청남하에 아름다운 봉우리가 층층한데 푸른 산 아래에 뭐 바람이 상쾌한 기운이 어려있더라. 청남이. 그러니까 상쾌한 바람이 어려있는 거예요. 서려있다는 얘기죠. 람자도 좋아해요. 경어선사가. 청남하 고전향심 백이라니로다. 고전 옛법당. 그러니까 공림사가 천년고찰이라 옛법당이라고 당연히 써야죠. 고전 전각전자고 대웅전 할 때 전자고 향심 옛 법당에서 향기가 아주 깊다. 그러니까 공림사가 굉장히 오래된 천년고찰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뭐더라? 백일인데, 백일은 뭐예요? 우리가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한낮인데, 한낮에 여기를 지금 오신 거네요. 한낮인데도 무지하게 한가롭더라 이 말이에요. 한낮이 너무너무 한가롭고 좋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공림사에 혼자 오셨는데 낮에 오신 거야. 근데 언제까지 계실까요? 낮에 와야 소용없어. 해 떨어질 때까지 계시니까. 오 마이 갓. 나도 경어선사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 하루 종일. 해 떨어질 때까지. 맨날 석양은 노을하마. 많이 나오죠. 노을화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연하고질 연하. 이래가지고 한 번 앉으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앉으시면 미동이 없어요. 그냥 바로 뭐 들으니까 선정산매에 들으셔서 그걸 하시니까 시간이 가는 의미를 모르셔요. 해가 중천에, 달이 중천에 떠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야 그제야 정신이 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낮에는 분명히 오셨는데 백이라니 한가롭다. 저녁 된 거 아닌가 몰라. 내가 보기에는 저녁 때까지 갈 거야. 저녁 네 혼자 오셨어요? 어디에? 만첩의 공림산에. 당공콕의 오장로여 대사수성 숙여완이로다. 감석간유류 개인이 초연내좌 석태반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경서사가 혼자 오롯이 자기의 자신의 고민을 생각하면서 혼자 읊어대는 거. 진짜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 혼자만 생각하면서 읊어낸 이 시 정말 기가 막히고 멋진 시지요. 슬퍼요. 내가 슬퍼서 꼭 이 공림산에 가서 경어선사가 슬퍼했던 장소를 찾고 싶었는데 오마이 갓이죠. 가보니까 또 생각보다 높질 않아요. 자꾸 뭐 털을 쌌나 봐. 경어선사가 그 시를 쓴 거에는 그 구악로도 굉장히 높고 또 보제로도 굉장히 높게 보이고 또 심지어는 백야람도 높다 그랬는데 높기는 개뿔 다 평지예요. 전부 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꾸 뭐를 해서 싸고 해갖고 없어지나 봐. 그래 경어선사 당시에는 그 운치가 정말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주 상방에 올라와 있거든. 근데 내가 가서 경어선사가 간 자리를 가보니까 안 높아. 이미 아래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혼자 많이 서글픔을 느끼면서 내려왔는데 거기 같은 대중들은 아무도 모르죠. 자기네 돌아다니러 바쁘고 나는 나 혼자 앉아있고 하다가 굉장히 서글픔을 느끼고 돌아온 곳이 이 공림사예요. 추연이 앉은 곳을 찾아봤죠. 근데 공림사들은 서글펐어.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